아버지, 사망보험금 들어두셨죠? 평생 세 자식을 키우기 위해 폐지를 주었던 아버지가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한 말은 재산 더 없어요? 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노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길에서 만난 한 청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복권 1등 당첨부터 시작된 놀라운 반전, 그리고 친자식들의 소름 끼치는 배신까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40살에 아내를 잃고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막내 아들 준호였습니다.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던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자식들 뿐이었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철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12살, 9살, 7살이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어요. 막내 준호가 물어볼 때마다 철수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이제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철수는 학력도 낮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이나 폐지 줍기뿐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폐지와 고철을 주워 모아 고물상에 팔았어요. 하루 벌어봐야 몇 천 원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정도였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 우산을 사주느라 자신 것은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큰아들 민수가 물어보면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주워왔다. 너희들 학용품 살 수 있을 거야. 사실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 천 원밖에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철수는 끼니를 걸으며 아이들 먹을 것만 챙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일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놀릴 때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빠, 제발 학교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철수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조심할게. 그 후로 철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는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할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폐지 줍는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아이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철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리어카를 끌었어요. 아빠, 대학 등록금 마련해주세요. 대학 못 가면 아빠처럼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 우리 민수 똑똑하니까 아빠처럼 살게 할 순 없지. 철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가끔 착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어요. 큰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둘째 영희도 대학을 나와 결혼했어요. 막내 준호 역시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뿌듯했어요.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세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낸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성공한 후에는 아버지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였어요. 아빠, 결혼식에는 오셔도 되는데 폐지 줍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 아빠가 조심할게. 하지만 정작 결혼식 날 민수는 아버지를 구석진 자리에 앉혔어요. 신부 쪽 하객들이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앉으세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 좋잖아요. 철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둘째 영희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사업했다고 하세요. 폐지 주문다고 하면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알았다, 영희야. 아이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정작 결혼 자금은 아버지에게 의존했어요. 철수는 살던 집을 팔아 아이들 결혼 비용을 댔습니다.
아빠, 집 팔아서 결혼자금 대주세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면 내 인생 아빠처럼 돼요.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아빤 못할 게 없어. 철수는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형이 모셔야죠. 맞이잖아요. 개소리 하지 마. 영희가 딸인데 딸이 모셔야지. 출가의인 몰라요. 나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안 돼요. 아이들은 서로 핑계만 대며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철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무거운 리어카를 끌어온 탓에 허리와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관심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아빠, 진짜 돈 없어요? 어디 숨겨둔 거 없어요? 큰아들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숨겨둘 돈이 어디 있냐? 너희들 키우느라 다 썼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평생 일했는데 돈이 없을 리 없잖아요. 둘째 영희도 가세했어요. 그럼 땅이나 집 같은 거는요? 몰래 사둔 거 있죠? 그것도 너희들 결혼할 때 다 팔았잖아. 자식들은 실망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로 아이들의 연락은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철수를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빠,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사망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큰아들 민수가 대놓고 물었어요.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고요? 솔직히 말해요. 영희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보험도 못 들었고 돈도 없어. 철수가 힘없이 대답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아니, 지금까지 노후도 준비 안 해놓고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병원에 있어봐야 돈만 쓰지 효과도 없는데. 결국 철수는 퇴원해야 했어요. 병원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나갈게. 어디 가시게요? 너희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서로 힘들어지기보단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운해 마세요. 우리도 다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철수는 보따리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섰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말이에요. 그날 밤 철수는 공원 벤치에서 첫 노숙을 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늙은 몸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폐지를 주어 자식들을 키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허망했습니다. 철수는 거리를 떠돌며 살기 시작했어요. 공원 벤치, 지하철역, 24시간 찜질방을 전전하는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겨울 추위는 노숙자에게 특히 잔혹했습니다. 두꺼운 옷도 없이 신문지와 박스로 몸을 감싸고 견뎌야 했어요. 며칠 굶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기도 했어요. 한때는 자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폐지를 주었던 손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철수는 지하철역에서 떨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추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젊은 청년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청년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명 넘는 노숙자들에게 하나씩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철수는 처음에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도시락 드세요. 청년이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이런 날씨에 굶으시면 큰일 나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동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철수는 결국 도시락을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낯선 청년에게서 받게 된 것이었어요. 고맙다. 젊은이.
천만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청년은 밝게 웃으며 다른 노숙자들에게로 향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다시 그 청년을 만났어요. 이번에도 도시락을 나눠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네, 할아버지. 오늘도 따뜻한 거 준비했어요. 청년의 이름은 김우진이었어요. 26살의 이 청년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런 일을 하나? 철수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우진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부모 없이 자라서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거든요. 그렇구나. 할아버지도 가족이 있으실 텐데 왜 여기 계세요? 우진의 순수한 질문에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평생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야. 자네는 참 착한 사람이야. 그날부터 철수와 우진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진은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줬고 철수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분들이 3명이나 되세요? 부럽네요. 부러울 게 없어. 서로 짐 같은 가족들도 있으니까.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진은 철수의 표정을 보며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주 찾아와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어요. 어느 날 우진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우진아, 괜찮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우진의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기침도 자주 하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진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야? 괜찮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 병원 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돈이 없어도 응급실은 갈 수 있잖아.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우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밤 도시락을 가져오던 중에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우진아! 우진아! 철수가 다급히 부르며 흔들었지만 우진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우진이 깨어났어요. 철수는 밤새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걱정되어서 그랬지. 몸은 어떠냐?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비는 우진이 걱정하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으셔야겠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편의점 알바로 버는 돈으로는 평생 가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정도밖에. 의사의 말에 철수와 우진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우진은 결국 퇴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갈래요. 어차피 수술비도 없는데요. 우진아,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없어요. 전 의지할 가족도 없잖아요. 우진이 절망하며 말했어요.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친자식처럼 챙겨준 이 청년이 때문에 죽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진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방법을 대볼게. 할아버지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진은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착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우진 모르게 병원을 나섰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갈 곳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우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 아들처럼 아꼈던 청년을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우진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철수는 절망적인 노력을 시작했어요.
먼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비록 버림받았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아빠다. 아빠? 왜 갑자기 연락해요? 돈 달라는 거 아니죠? 민수는 아버지가 전화한 이유를 바로 짐작했어요.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인데. 철수가 우진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진짜 웃기네. 남한테 돈 쓸 여유 있으면 우리부터 챙기시지. 민수야, 이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 제발 도와줘. 죽든 말든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3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3천만 원? 미쳤어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바빠 죽겠는데. 아빠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없어요. 그리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뚝 끊어졌어요. 철수는 허망했지만 둘째 영희에게도 전화해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영희야, 아빠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 철수가 우진의 이야기를 하자 영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아버지 노망 났어요? 남 걱정할 시간에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영희야, 이 친구는 아빠를 챙겨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나중에 꼭 갚을게. 영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영희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막내 준호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 거절당한 철수는 절망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철수를 보며 우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쐬고 왔어. 철수는 자식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우진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호흡곤란이 자주 오고 얼굴도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아, 수술 받자. 돈은 내가 마련해 볼게. 할아버지, 그런 큰 돈 어떻게 마련하세요? 그냥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 넌 아직 젊잖아.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저 죽으면 슬퍼해줄 사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말 하지 마. 하지만 우진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철수를 보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철수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려 했어요.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철수는 그 10,000원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걱정해서 마지막 돈을 준다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네가 써야지. 왜 날 줘? 얼마 안 돼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진은 10,000원을 철수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전 할아버지 마음만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우진이 준 10,000원을 들고 거리를 헤맸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편의점 앞 복권 판매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복권을 사기로 했어요. 우진의 생일인 4월 15일과 자신의 생일인 9월 23일, 그리고 우진이 쓰러진 날인 12일을 조합해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이 번호로 복권 2장 주세요. 복권을 산 후 철수는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옥으로 가도 되니까 우진이만은 꼭 좀 살려주세요. 며칠 후 추첨일날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권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복권 사셨어요? 응, 네가 준 10,000원으로. 에이, 왜 그걸 사요? 맛있는 거 사드시라니까. 우진아, 나는 희망을 산 거야. 네가 살 수 있는 희망. 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우진이는 눈물 글썽하며 웃었어요. 드디어 당첨 번호가 발표되었고 철수가 산 복권은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철수는 복권을 우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우진아, 이거 1등 당첨됐어. 진짜요?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우진아,
이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준 마지막 10,000원으로 산 복권이잖아. 이건 내 돈이야. 철수는 당첨금 30억 원을 모두 우진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쓰기로 했어요. 우진은 눈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것 없어. 네가 스스로를 살린 거야. 그리고 나도 살렸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우진의 수술은 즉시 결정되었고 철수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어요. 착한 청년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권 당첨 소식에 병원은 순식간에 들썩였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까지 축하를 해주러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오직 우진의 수술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어요. 30억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평생 폐지를 줍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철수를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진아, 이제 수술 받자. 환자분, 수술 일정 잡을까요? 네, 지금 당장 해주세요. 철수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수술 전날 밤 우진은 철수에게 진심을 털어놨어요. 할아버지, 저 소원이 있어요. 말해봐. 뭐든 들어줄게. 제가 완쾌하고 나면 진짜 아버지로 모실게요. 건강해지면 못난 나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련?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철수를 껴안았어요. 고아로 살아온 우진에게 처음으로 생긴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수술 당일 철수는 수술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수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 대성공입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우진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철수는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철수는 뭉클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저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오래오래 살아야지. 우진은 기뻐서 울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 수 있게 된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철수는 우진을 친아들처럼 돌봤어요. 남은 돈으로는 우진이 퇴원 후 살 집도 마련해뒀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뭘 그래.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아버지 기쁨이지. 철수는 진심으로 우진을 자식처럼 여겼어요. 친아들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우진이 퇴원했어요. 철수가 마련해준 집은 깔끔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 이 집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면 됐다.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하자. 우진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아원을 나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그냥 건강하게 살면 돼. 그날부터 철수와 우진은 진짜 부자가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우진은 건강을 회복한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어요. 몇 달 후 우진이 카페를 차렸어요. 철수도 도와주며 함께 운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카페 손님이 많이 오네요. 그래. 우리 아들이 친절하게 해서 그래. 두 사람은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카페에 가고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 부자지간처럼 말이에요. 우진은 철수를 정말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생일도 챙겨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신이죠? 케이크 사왔어요. 고맙다, 아들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철수는 평생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대접을 우진에게서 받았어요. 진짜 효자 아들을 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철수의 친자식들이 아버지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카페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반가운 척하며 다가왔어요. 민수야, 너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가 부자 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민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복권 당첨되셨다고. 그때 우진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내 큰아들이야. 민수는 우진을 보며 눈을 찡그렸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죠?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야. 친자식들보다 나를 더 아끼는 나의 아들. 민수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모르세요? 이놈은 아버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앞으로 제가 모실 테니 저랑 집으로 가시죠. 네가 나를 모신다고. 왜? 왜가 어딨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겠다는데 너 혹시 돈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 돈 있다는 말에 이렇게 구데기들이 모여드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친자식인 우리가 그 돈 물려받아야지. 남들 손에 넘어가는 건 도리에 안 맞잖아요. 민수는 노골적으로 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자식들은 돈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민수야, 나는 우진이랑 살 거야. 아버지 나쁜 놈한테 단단히 홀리셨네요. 아버지 뜻이 정 그러시다면 누구랑 사시는지는 상관 안 할게요. 대신 아버지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큰 돈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다 사기 당하면 안 되니까요. 자식들은 어떻게든 철수에게서 돈을 뽑아내기 위해 수작을 부렸어요. 허나 철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카페로 몰려온 후 철수는 우진과 함께 더 큰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카페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놀라운 사업 수완을 보여줬어요. 복권 당첨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경험과 우진의 젊은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 아버지, 이 건물 어떠세요? 위치가 정말 좋은데. 그래. 우리 아들 눈이 정확하구나. 철수는 우진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폐지 줍던 경험으로 터득한 장사 감각과 우진의 현대적 사고가 합쳐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만에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두 사람은 이익을 재투자해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작은 부동산 회사를 차릴 정도로 성장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진작 죽었을걸요. 우진은 항상 철수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철수 역시 우진을 친아들보다 더 아꼈습니다. 한편 철수의 폐지 줍던 경험을 살려 재활용 사업도 시작했어요. 고물과 폐지를 대량으로 수거해 재가공하는 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아버지, 평생 하신 일을 이제 사업으로 키워보는 거네요. 그때는 몇천 원 벌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벌고 있어. 철수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과거의 고생이 이제는 사업의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부동산 회사와 재활용 회사를 운영하며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진은 더 큰 꿈을 꿨어요. 아버지, 이제 상장도 준비해볼까요? 상장. 그게 뭐야? 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철수는 우진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젊은 아들의 판단력을 신뢰했거든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친자식들의 견제도 심해졌어요. 민수, 영희, 준호는 아버지가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걸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집으로 오세요. 왜 자꾸 그러니?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아버지가 그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 몰라요? 돈만 노리는 거라고요. 민수는 우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건 아버지 돈 때문이라고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우진이 나타났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당신이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요. 민수가 우진에게 적대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세요. 돈 때문이잖아요. 그때 영희와 준호도 함께 왔어요. 삼남매가 작정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돌아가세요. 우리가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영희가 달콤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 하지만 철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용돈을 준다고? 네. 이제 우리도 형편이 좋아져서요. 내가 부자 됐다고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나? 철수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내가 노숙자로 살 때는 왜 안 도와줬니? 철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과거 일은 잊어버리시고 민수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잊어버리라고? 너희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절대 못 잊어! 철수는 분노했어요. 자식들의 뻔뻔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때 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들,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만 가시는 게 어떨까요? 형님, 내가 왜 그쪽 형님이야? 민수가 발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닥쳐! 우리 집안 일이야. 우리 아버지를 꼬셔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아버지한테서 안 떨어지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영희까지 가세하자 철수가 일어섰어요. 그만해!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친아들인데. 친아들? 너희들이 언제 내 아들 노릇했니? 철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혈육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자식들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자식들은 작전을 바꿨어요.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빠, 아버지가 저 남자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볼까? 그게 뭐야?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준호가 설명했어요. 그래, 그 방법이 좋겠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철수는 여전히 멀쩡했고 사업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철수와 우진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어요. 이제 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용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올해 매출이 100억을 넘을 것 같아요. 100억? 우리가? 네, 우리가 해냈어요, 아버지. 우진은 기뻐했지만 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성공할수록 자식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아, 혹시 내가 친자식들한테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마음이 쓰이시면 돈을 주셔도 되세요. 어차피 모두 아버지 돈이에요. 제 눈치 안 보셔도 되세요. 근데 하나만 명심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뒤엔 제가 있어요. 우진은 철수를 위로했어요. 따뜻한 우진이의 마음씨에 철수는 또 감동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자식분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대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네,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철수는 분노했어요. 자식들의 탐욕이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아. 한번 붙어보자. 철수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 사이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러 가는 날 우진이 함께 따라갔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우진아. 내가 없었다면 난 진짜 힘들었을 거야. 정신과 의사의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어요. 철수는 나이에 비해 오히려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이 회사에서 늦게 일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트럭이 나타나 우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큰 충돌음과 함께 우진의 차는 전복되었어요. 차량 유리 파편이 우진의 얼굴을 덮쳤고 특히 두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진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철수는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우진아! 우진아! 응급실에 있는 우진을 보며 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파편 때문에 양쪽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철수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그럼 앞을 못 보는 건가요? 각막 이식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며칠 후 우진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진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철수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괜찮아, 아들아. 각막 이식하면 다시 볼 수 있대. 정말요? 아빠가 기증자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각막 기증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졌어요. 트럭 운전사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CCTV를 보니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트럭 운전사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자식들의 짓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안 됐네요. 우진 씨가 이렇게 됐다니. 민수는 거짓 걱정을 하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한 짓이지? 철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아니면 누가 그래? 아버지, 증거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의심해요? 민수는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그때 영희와 준호도 나타났어요.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영희가 우진을 탓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그 남자랑 사업하니까 누가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질투? 너희들이 질투한 거지? 철수가 분노했어요. 우리가 왜 질투해요? 그냥 아버지 걱정되는 거죠. 내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겠지. 아버지, 이제 그 남자랑 관계 끊으세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민수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영희도 덧붙였어요. 요양원? 그래, 그게 너희들 본심이지? 이 후레 자식들아! 철수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격리시켜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간다. 나는 우진이와 함께 있을 거야. 아버지, 그 남자는 이제 눈까지 못 보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우리예요. 핏줄 말이에요. 핏줄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철수와 자식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날 밤 자식들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논의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세뇌당했어. 어떻게 하지? 영희가 걱정했어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설마 아버지한테까지?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조금 아프게만. 미쳤어? 그래도 아버지인데. 영희가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살짝만 다치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 당연하지. 거동 불편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 거야. 자식들은 아버지까지 해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편 철수는 우진의 각막 이식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기증자를 찾기 위해 온갖 병원을 다녔습니다. 선생님, 각막 기증자는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몇 달, 아니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철수는 절망했어요. 우진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가족 중에 기증 의사가 있으시면, 가족 기증도 가능한가요? 네, 살아있는 기증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은 잃게 되지만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라 수술이 위험할 수 있어요. 우진이가 앞만 볼 수 있다면 전 상관없습니다. 철수는 우진을 위해 자신의 각막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음모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철수에게 마지막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우진을 위해 각막 기증을 결심한 지 며칠 후 자식들의 극악한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다치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철수가 혼자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민수가 핸들을 꽉 잡고 아버지를 향해 돌진했어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며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양심이 발동했는지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는 철수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철수는 놀라서 넘어지며 팔을 다쳤어요.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는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어요. 민수야, 너 어떻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뺑소니 당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철수는 민수를 의심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으로 이송된 철수는 팔에 골절상을 입었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 수술하셔야겠어요. 네. 저희 아버지 얼른 수술해 주세요. 철수가 병원에 입원하자 자식들은 기뻐했어요.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거동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후견인 될 수 있겠어. 영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철수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어요. 우진아, 아빠가 내게 각막을 줄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각막이 수술 말이야. 내 각막을 내게 주면 다시 볼 수 있대. 우진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한쪽 눈은 못 보게 되겠지. 하지만 괜찮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진은 펄펄 뛰며 거부했어요. 우진아, 넌 아직 젊잖아. 앞으로 살 날이 많고. 그래도 아버지 눈을 뺐을 순 없어요. 이건 아빠의 결정이야. 아들을 위한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고. 철수는 단호했어요. 이미 병원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봐. 자기 눈까지 그 남자한테 준다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막아야 해. 아버지 노망 나신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어. 자식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니? 각막 이식 취소하세요. 당장.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왜 취소해? 내 눈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 그 남자 때문에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긴. 난 멀쩡해. 철수는 자식들의 만류를 무시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친자식이잖아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했었나? 니들 본이 아니더라. 내가 평생을 살고 얻은 교훈이야. 그러니 이제 연 끊고 살자. 철수와 자식들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더 이상 화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영희가 눈치채고 물었어요.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그 놈한테 줄 거야.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 아니야. 사고로 보이게 하는 거지. 민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다음 날 철수의 각막 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 전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병원으로 몰래 들어와 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조작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진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우진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소리를 듣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때 철수가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민수는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아니에요. 오해예요. 철수는 마침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까지 죽일 수 있는 괴물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아버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민수는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병원 주차장에서 철수를 기다렸어요. 수술을 앞두고 산책을 나온 아버지를 노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어. 민수는 차를 몰고 철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진이 나타나 철수를 밀쳐냈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우진이 철수를 구하고 자신이 차에 치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민수의 범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민수, 너 정말 미쳤구나. 철수는 분노했어요. 경찰이 출동해 민수를 체포했어요. 살인미수 혐의였습니다.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수갑을 찬 민수가 애원했지만 철수는 외면했어요. 용서?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내가 어쩌다 이런 괴물들을 키워냈을까? 철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철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모든 재산을 우진에게 물려주고 친자식들과는 완전히 절연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철수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모든 재산을 김우진에게 상속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가 제 진짜 아들입니다. 철수는 법적으로도 우진을 양자로 입적했어요. 이제 우진이 합법적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철수와 우진의 각막 이식 수술이 시작됐어요.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철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너에게 빛을 줄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아들아, 아빠를 잊지 마.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수술 끝나고 만날 거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철수의 건강한 각막이 우진에게 이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수술 중 합병증이 생겨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환자가 위험합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철수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진을 생각하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철수의 각막 이식 수술이 끝나고 며칠 후 우진이 깨어났어요. 눈에 감긴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진 씨, 이제 붕대를 풀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붕대를 제거했어요. 우진은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보여요? 어떠세요? 우진의 눈에 세상이 다시 들어왔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빛이 보였습니다. 보여요. 우진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수술 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진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우진은 병실을 뛰쳐나가 영안실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평화로운 표정의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은 철수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된 눈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좋은 것만 보고 살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수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들을 살린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우진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철수의 친자식들은 감옥에 있거나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왜 안 불렀어요? 영희가 뒤늦게 나타나 따졌어요. 부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친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우진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오빠가 혼자 한 일이에요. 당신들 함께 계획한 거잖아요. 우진은 자식들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피가 섞인 자식이라고요. 영희가 나서며 말했어요. 유언장 확인해 보세요. 우진이 차분하게 말하자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읽어줬어요.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양아들 김우진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경악했어요.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법적으로 김우진 씨가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변호사의 확정적인 말에 자식들은 좌절했어요. 몇 달 후 우진은 철수가 남긴 사업을 더욱 크게 키웠어요. 재활용 회사는 이제 전국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올해 매출이 500억을 넘었습니다. 좋네요. 그 수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보죠. 우진은 철수를 기리기 위해 고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김철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1년 후 우진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신부는 간호사였고 철수를 돌봤던 인연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죠? 네,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결혼식에서 우진은 철수의 사진을 들고 입장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결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축복해 주세요. 사진 속 철수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2년 후 우진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철민이었습니다. 철수의 철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우진의 회사는 대기업이 되었고 김철수 장학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고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철수의 친자식들은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살인미수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영희와 준호는 재산을 탐하다가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오빠, 우리가 너무 못됐던 것 같아. 감옥에 면회온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후회해도 늦었지. 우리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해. 자식들은 비로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명절날 우진은 5살이 된 아들 철민이와 함께 산소를 찾았어요. 철수의 무덤은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진은 아이에게 철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아였던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생명을 준 사람이라고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가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너도 태어날 수 있었지. 철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무덤에 꽃을 놓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철민이에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우진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철수가 원했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우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철수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언덕에서 우진과 철민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우리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자. 폐지를 주어 자식들을 키웠지만 버림받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영원히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고아였던 우진도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인과응보와 정의,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